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예요. 리빙 트러스트 오랜만에 다루는데요. 현재 55세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55세 시민권자이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 누가 필요한가요? 리빙 트러스트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뺏기지 않게 보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질문이 길어요. 그래서 4, 5, 6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그럼 리빙 트러스트 일반 질문에 대한 걸 먼저 좀 다뤄볼게요. 트러스트가 굉장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하죠. 나의 소득세 플래닝이면서 동시에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데 내가 고려하는 이 일련의 그 계획들을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시작은 뭐다? 바로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의 뭐 장단점과 이제 누가 필요한가, 결국 같은 질문일 텐데요.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트러스트 일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트러스트는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하나의 뭐 서류상의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회사라는 표현이 완전히 들어맞진 않지만 그래도 회사라고 불러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일 텐데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일반 회사를 설립하는 걸 생각해 보죠. 생각을 하면 회사는 주주가 법인을 설립해서요, 뭐 주정부나 이런 데 설립해서 등록을 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출자를 해서요, 자본금을 넣어서요, 그에 합당한 자본금을 활용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단 말이죠. 비즈니스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면 이사진도 고용하고 직원들을 고용할 거죠.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남는 돈, 월급도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남는 돈을 최종적으로는 주주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트러스트도 비슷해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데 내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돼서 나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트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러스티는요,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을 잘 굴려서 누구를 위해? 베네피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급하게 됩니다. 트러스트의 자산을 트러스티가 판단해서 불리고 또 필요시에는 베네피셔리에게 지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하고 일반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반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주주가 결국은 베네피셔리와 동일인인데, 트러스트에서는요, 이 주주라고 하는 존재가 그랜토라고 하는 설립자와 베네피셔리로 나뉘게 된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어떤 서류상의 계약인데 세워서 여기에 내 재산을 명목상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피셔리는 본인이 됩니다. 트러스티도 본인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트러스트가 없었을 때, 내가 직접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내가 평상시에 이 생전에 이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내가 변고가 생겼을 때, 나에게 있어서 변고가 생겼을 때, 죽었을 때 내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자산은요,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프로베이시라는 것이 뭐냐? 유언이 있었으면 유언이 정말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법원의 심사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유언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 자산을 누구한테 주는 게 맞느냐를 또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불확실성도 많고 하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은 항상 그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죠. 이걸 리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디드라고 하죠. 디드가 리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나는 내 유언장도 남겼어요. 내 자녀가 이 자산을 가져가도록 하고 싶어요. 상속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녀가요, 내 유언장을 들고 카운티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 자산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간다고 치죠. 그랬을 때 카운티에 있는 오피서가 그래요, 그러면 디드를 옮겨줄게요 라고 하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왜?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프로베이스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이런 절차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 그와 같은 디드 트랜스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트러스트의 경우는요, 그와 같은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트러스트 명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의 트러스티가 사후에
다른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 사후에 자산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다른 추가의 베네핏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베이스이 뭐다?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이다. 이것은요 과정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에너지와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남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 말고요, 돌아가신 분의 가족,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요, 각 주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5만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자산을 뺏기지 않게 보호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앞서 이 트러스트라는 것은 내가 생전에 이 해당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그 자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다 한들 실질적으로 이건 내가 가진 것과 100% 동일하거든요. 내가 트러스트의 자산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러스트의 자산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런 것들을 베네피셔리를 내 사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결국 내가 운영하는 데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로부터 이 리빙 트러스트가 그런 문제 제기로부터 프로텍트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만약 이분이 이제 물어보셨을 때 자산을 뺏기지 않게, 이거를 정확하게는 asset protection의 기능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일 텐데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living trust가 아니라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서 asset protection trust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부부가 조인트로 되어 있는 집 한 채 있는 것을 사후에 100% 딸에게 주겠다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런데 부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후가 아닌 지금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조인트인 경우 부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트러스트를 해놨다 해도 남는 사람이 혼자 집을 팔 수도 있어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원래는 부부가 동의했었던 것이 둘 다 죽으면 자녀에게 주자라고 했는데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시면 다른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경우는 과거에 다른 그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 재혼을 해서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지금 아예 부부 합의하에 딸 이름으로 해놓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경우는요. 첫 번째 질문은 세금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는 것과 사후에 주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 소유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부부 합의하에 딸 이름으로 해놓고 싶다라는 그 이유가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더라도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고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다른 마음을 먹을 것이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에서요. 이런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금 당장 증여를 진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답은 그렇진 않다이고요.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고서도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뒤늦게 돌아가시느냐와 무관하게 해당 특정 자산을 이 베네피셔리, 그 자녀들에게 넘기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냐? 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가능하다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이제 이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세금 면에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은요. 사후에 상속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스텝업 베이시스라 그래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부모가 살아생전에 원가 그 부동산을 샀을 때의 그 가격에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만큼이
상속을 통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으로 상속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걸 받을 때 텍스 플래닝 그 원가를 스텝업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증여하면 그와 같은 혜택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가능하다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부모가 리빙 트러스트에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라고 명시하면 나머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상속권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이분도 말씀을 하시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이 유언장으로 다 하더라도요. 이게 유류분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이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이 실제 돌아가신 망자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다른 자녀들이 클레임해서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더 나아가서 미국은 어떠냐라는 질문인데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간단한 답으로 리빙 트러스트의 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자녀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리빙 트러스트에 있어서 세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4유닛 건물이죠. 을 가지고 계신데 트러스트에다가 넣고 그리고 아내와 2 자녀들을 트러스티로 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렌탈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는 지금처럼 제 다른 비즈니스 소득에 합산해서 제가 내는 건가요? 라고 하면요. 답은 그렇습니다. 이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자체가 세금을 내고 저는 제 비즈니스 소득만 보호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세금 보고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요? 라는 질문은 1번, 2번에 대한 반복일 텐데요. 내가 계속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내가 계속해서 나의 소득인 것처럼 똑같이 보고한다 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면 그랜토어 타입 트러스트, non-grantor type trust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그랜토로서 설립자이자 그 트러스트의 자산을 넣은 사람으로서 이 트러스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그 소득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내가 계속해서 부담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grantor type trust이고요.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non-grantor type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트러스트가 직접 트러스트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좀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요. 일반 개인이 적용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준비된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